안녕하십니까. 노인 장기환기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요와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장 76개조로 구성된 일반 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과 전화번호, 이름과 주소,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가 결합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신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며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예시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가족 등의 정보가 해당이 되고 통신정보로는 통화내역, 인터넷 접속 내역, 이메일, 문자메시지 또 사회적 정보로는 학력, 성적,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등 그런 교육정보 근로정보는 직장, 근무처, 근로경력, 또 직무평가 기록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 정보는 기호나 성향, 종교, 정당, 노조 가입 여부, 신념이나 사상 등이고 또 신체적 정보는 얼굴, 지문, 홍채, 또 음성, 유전자 정보, 또 키, 몸무게 등이 있고 의료 건강 정보는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 장애 등급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재산적 정보로는 대출 내역, 담보 설정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있고 금융정보는 신용정보와 부동산, 주식, 소득, 저축 등이 해당이 됩니다. 특히 개인정보 속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외국인 등록번호와 같이 고유 식별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고 민감정보인 사상이나 신념, 노동조합 혹은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인 견해, 건강 등에 관한 정보와 유전정보, 또 범죄 경력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등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개인정보와 장교양 비밀 누설 금지를 연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장교양법 제62조 비밀 누설 금지는 공단 및 장교양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가족관계라든지 상병, 과거 병력, 소득, 재산, 주거상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되는 사항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본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비밀에 해당이 된다라고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비밀을 지켜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장교의학 비밀 누설 금지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사망자에 관한 정보, 또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이는 헌법의 사생활 비밀보호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장교양법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누설이라는 타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3자가 다중인지 또는 특정인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유출 방식이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것인지도 묻지 않으며 그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일부 다른 사람에게 이미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아직 이를 모르는 자에게 유출하면 그것도 누설이 됩니다.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는 자는 등급판정위원회, 장교환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 또 장교환 급여를 제공하는 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의 보호 원칙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그리고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 청구권 등 정부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서,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이 정보 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서 이루어지고 개인정보가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유출, 변조 혹은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다섯 가지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둘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셋째,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사본을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넷째,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 다섯째,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해 발생한 신고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각 단계별로 보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관리, 보관, 파기, 이 단계별로 보호 조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 번호는 처리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장기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정보 주체에게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이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위에도 수집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두 번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세 번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의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 정부 주체와의 계약 체결이라든가 이행에 관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섯 번째, 명백히 정부 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여섯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수집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제한사항도 있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하고, 또 정부 주체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등 제공 거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부 주체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고자 할 때 고지사항은 여기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됩니다. 이 위에도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든지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또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명백히 정부 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의 이용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다만 아래 사항 중 정부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첫 번째, 정부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두 번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세 번째,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네 번째, 통계 작성 등 학술 연구 목적에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 외에 이용이나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유 중인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5일 이내 파기하고 그 내역을 개인정보 파일 파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파일 파기 방법은 기록물이나 인쇄물이나 서면이나 기록 매체는 파쇄하거나 소각을 하고, 전자파일 형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정보 동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주체 법정 대리인을 포함해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민간정보의 처리, 고유 식별정보의 경우에 각각 동의를 구분하여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분하여 동의받는다는 것입니다. 홍보나 마케팅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는 정부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에 명확히 표시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권유 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개인정보 중 민간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수집한다는 사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표시 방법은 글씨는 9포인트 이상 크게 하되 다른 내용보다는 20% 이상 크게, 그리고 잘 보이게 하고, 글자색도 다르게 표시하고, 굵은 글씨 또 밑줄을 사용하여서 명확히 드러나게 하셔야 합니다. 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예시로 보시겠습니다. 이 예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내역과 민간정보 처리 내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각각 동의하도록 구분하였고, 표시 방법도 글자색, 굵은 글씨, 또 밑줄을 사용하여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각각 구분하여 동의하도록 했고, 구분하였다.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정보와 고유 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민간정보는 사상이나 신념, 노동조합이라든가 정당 가입, 또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 경력정보 등을 말하는데, 고유 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민간정보와 고유 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보 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간정보와 고유 식별정보는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의 구체적으로 처리 근거가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처리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법률,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의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의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 정부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시에도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 막 수집을 했었죠.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번호 인증을 한다든지, 공동인증서를 사용한다든지, IPN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장기화학 시설의 개인정보가 분실 또는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 방법이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또 접근 권한 제한 조치를 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 기록의 보관, 또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와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갱신, 또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 잠금 장치 등의 설치 등 물리적인 조치를 잘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조치 방법입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또는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또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여 조회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저장하는 경우 유출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 문서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등에 접근하게 된 경우 유출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사실을 알았을 때 해당 개인정보의 유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셔야 합니다. 통지하셔야 될 내용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시점과 병위, 유출로 인하여서 정보 주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또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피해 신고 접수 부서, 그다음에 연락처 등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 모사 전송, 팩스 말하죠. 전화,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으로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정부 주체에게 반드시 통지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방법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그리고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5일 이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주체자나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취급자 모두 개인정보를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이면서도 개인정보 주체자인 우리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인터넷 사용 시 또는 우리 실생활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 방지 10계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즉시 개인정보 침해 신고하기.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또 자신의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기.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다운로드 하지 않기.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꼼꼼히 잘 관리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자 및 취급자로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오늘 함께 알아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관리, 보관, 파기 이 각 단계를 꼭 숙지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 장교양기관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